저는 사실 이런 거 다 고객분들도 알아요. 내가 왜 손실 났는지, 그리고 이 종목은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거, 트렌드가 지난 종목인지 아는데, 저는 이제 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주식 손실 나신 분들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픈 거랑 좀 비교를 해요. 주식 손실 난 거 어쨌든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. 그리고 돈이 깨진 거면 그치. 어쨌든 금전적인 손실이 난 건데, 똑같이 내가 어디가 아파, 폐가 아파요.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갔어. 근데 의사 말을 안 들어. 그럼 치료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. 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좋아졌고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. 했는데 보통 의사 말은 듣잖아요.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. 그러면서 주식 손실 복구를 해달래.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치. 그런 비유를 좀 해드리고, 그다음에 똑같이 만약에 폐가 아파.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 아픈 건지, 아니면 담배를 많이 펴서 아픈 건지, 그 폐가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. 거기에 따라서 수술 처방이 방법이라든가 다 처방이 틀릴 건데, 폐가 안 좋으면 어떤 처방이 그냥 정답이다. 이 하나만, 뭐 폐가 안 좋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이 무조건 이것밖에 없다. 이렇게 딱 그걸 하면은 이게 안 낫다는 거죠. 이제 그런 비유를 좀 해드리면 좀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픈 곳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분명 자기가 죽을 병 걸렸으면 어떻게든 살려고 방안 찾을 거예요. 근데 주식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도 안 찾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심리적인 게 있는 것 같고. 그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어떤 분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종목만 달래. 근데 올 3월 달에 바이로메드 한참 꽂혀 있을 때 7만 원 뚫고 막 8만 원 막 갔을 때 추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이버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한 가격에 샀고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 10만 원에 샀고 10만 원에 산 사람들은 그나마 난 사람들이에요. 예. 워낙 빨랐으니까 그렇죠. 올라가는 게.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다 19만 원에 사서 불려. 그리고 나한테 전화가 와.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간다더니 왜 19만 원에 샀는데 물리냐. 아니 그럼 거기 쉬는 타이밍에 들어가 놓고 그래서 내가 이미 팔고 나와야 한번 반 이상 정리하고 나와야 될 타이밍에 들어가신 거라고. 말을 들으려면 정확히 똑같은 종목을 봐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까진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목 추천이라는 게 참 되게 애매한 거예요.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저희 쪽 그 아시는 분도 아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기존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을 이렇게 몇 개를 이제 알려주셨어요.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정보통신, 한국전자인증, 그다음에 신세계푸드, 그다음에 대상은 정보 인증이 아니고 전자 인증? 정보 인증인 거. 그러니까 삼성페이 관련됐다. 15,000원짜리. 그다음에 깨끗한 나라. 깨끗한 나라.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막 핫하게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뭐 여러 매스컴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사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많이 오른 주식이잖아요. 근데 손실이야.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을 산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그 가격대에 처음 듣지는 않으셨을 거예요. 근데 뭐 사야지 지켜봐야지 하다가 올라가니까 못 사고 또 올라가니까 못 사는데 막바지에 가서는 야 이거 진짜 지금이라도 갈 것 같고 이게 지금 10,000원 하다가 한 20,000원 왔는데 30,000원이라도 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배팅을 하게 되는 거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잘 맞아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또 안 갔을 경우에 상황도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. 그 뉴프라이트처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얻어 걸려서 잘 가면 사실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지. 이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이제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건 이제 아웃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, 수익 창출 끝. 깨끗한 나라가 되는 거지. 깨끗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물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조정 세게 맞으면 갑자기 막 20-30%씩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막 마이너스가 나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도 시장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매매 방법이나 어떤 주식을 접근하는 스타일을 좀 뜯어 고쳐야 되는 분들이 있고 정상적으로 잘 하는데 그냥 뭐 잘 안 올라서 내 주식이 잘 안 올라서 좀 답답하고 지루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종목을 내가 처음에 왜 샀는지, 어떠한 관점으로 샀는지,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 그 생각했었던 사업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에서 소외받고 손실 본 분들 뭐 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보면 한 주식 시장에 좀 트렌드가 빠르기도 하지만 뭐 약간은 좀 뭐라 그러죠? 이렇게
안 될 것 같은 애들이 또 다시 이제 탁 올라오는 흐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순환매식으로 이제 뭐 여름 이후로 지금 10월 중순까지는 거의 이렇게 돌았죠.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그죠. 막 돌아다니는 자금들이. 그 끝으로 이제 뭐 바이오 제약도 이제 한미약품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매기가 또 그쪽으로 이제 옮겨 탔었던 분위기도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딱 어느 쪽이 확실히 좋다 이런 것들보다는 계속해서 약간 돌고 돌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야, 오늘은 요게 좋아서 요걸 샀는데 얘가 쉬고 다음에 다른 게 이제 올라가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고점 잡고 손절하고 고점 잡고 손절하고 그죠. 이걸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계좌가 바로 높지. 그러니까 이게 막 예전처럼 뭐 그 여름장 지나오면서 그 전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이렇게 추세가 확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대세로 막 밀고 올랐던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이제 순환적으로 이제 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기존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의 설거지가 좀 늘어지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이 뭐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뭐 기업 가치가 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올만 하면 이제 이거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는 자금들이 이제 좀 새 나가는 거죠. 돈이 새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 회사는 좋고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다운 시세를 잘 못 만들어 나가는. 그래서 좀 사람들이 지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. 외로웠나 봐. 말이 되게 많다 오늘. 오늘요? 야, 주말에 길게 왔네 진짜 길게. 주말에 준비를 마셔야겠네. 원래 내가 되게 그 주식 얘기를 하면 말이 많은 스타일인데 그 전까지는 형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오늘 이제 말을 안 하려고 내가 지금. 아니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. 근데 이렇게 제가 지난 방송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막 묻히더라고. 그래서 나름 이 방송사에서 수익률 1등으로 날리던 애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본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. 아무리 이제 우리 홈그라운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셨어. 좋은 생각이. 그래서 좀 짜증나더라고 솔직히. 왜냐하면 이게 안 가. 나는 분명히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짝바짝 주식이 항상 마음대로 안 올라. 바짝바짝 올라온 애들 위주로 돈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주식 제한 폭이 변동폭이 30%씩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상한가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장중에 막 20몇 프로 30%까지 갔다가 막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게 또 좋다고 또 그 자리에서 사고 앉았고 근데 그게 또 나중에 가면 더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좀 시장의 질적인 게 좀 떨어졌다. 뭐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지수로만 보면 2,050포인트 막 근접해서 회복은 많이 되긴 했는데 코스피는 좀 좋아진 것 같고.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주도하는 주식이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앞으로 연말까지 어떻게 될 것 같아? 별로요?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요즘에 뭐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이유도 아니면 아닐 것 같다. 왜냐하면 전기차도 지금 내가 뭐 맨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2016년을 보고 이제 사모아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직 발산을 보이거나 이제 막 성장을 탄 게 아니라는 거지. 근데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. 바이오는 나는 어차피 바이오메드나 한미약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네들 올라오는 거는 난 이미 그 고점에서도 안 팔았던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회복이 됐구나 뭐 이 정도니까 사실은 되게 재미가 없는 시장인 거예요. 그렇다고 내가 뭐 뉴프라이드를 살 수도 없고 그죠. 그렇다고 뭐 쌍방어를 살 수도 있고 뭐 놓쳤고 뭐 이런 뭐 놓치다 보면 그 깨끗한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. 깨끗한 나라가 올라온 이슈가 애기용 물티슈 만든다고 올라온 거예요. 그 뭐 천연 뭐 해가지고 뭐 그러면 아토팜이라고 해서 네오팜이라는 애가 오히려 사실은 진퉁인데 걔가 이지방인데 중국에 팔고 있고 이미. 근데 네오팜은 좋은 회사죠. 근데 네오팜은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이 깨끗한 나라는 갑자기 막 그 원래 생리대 만들던 회사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. 생리대랑 휴지 만드는 회사인데 실상은 중국 진출도 제대로 못했는데 얘네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건 사면 안 되는 주식인데 산 그리고 또 거지. 이제 그런 트렌드도 있었어요. 뭐냐면 이게 뭐 뉴스화돼서 가셔야되진 않았지만 실제 이제 모나미나 그다음에 뭐 깨끗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약간 우리가 모나리자 뭐 이런 그 모나리자 이런 것들도 우리 쌍방울도 마찬가지야. 쌍방울.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
좀 이렇게 소외가 되는 그 산업군 쪽에 속했던 애들이 그런 종목들이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순환적으로 뭐 모나리자 하루 올라가고 깨끗한 나라도 한번 올라가고 같은 휴지 만드는 회사인데 뭐 이렇게 왜 그런 하고 막 장면을 막 이렇게 됐었던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었던 것 같고 뭐 양지사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치. 그게 뭐 특별한 선장성이 막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동안 이제 못 갔었던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풀이하는 형태가 좀 나타났던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오히려 뭐 소외가 받고 뭐 회사가 좋은데 뭐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그래도 나는 좀 핫한 무언가를 좀 사야겠다.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유망주 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지만 만약에 이제 뭐 앞으로도 주식 시장이라는 건 계속 열리는데 뭐 지난주에 또 괜찮은 종목들이 있었고 요새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좀 괜찮을까? 뭐 실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좋게 보시는 뭐 종목이 있어요? 약간 무거운 종목은 약간 좀 뭐,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